자, 40번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요 이야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일 위에 얘기가 보통 보면 요 얘기면은 제일 위부터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위의 문장보다는 제일 밑에 읽었을 때가 훨씬 더 간결하고 답을 찾는 그 속도나 유리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작가로서 음악가도 부러워하지 않고 매니저나 덴티스트니까 우리 치과에서 부럽지 않고 나는 누구를 부러워해? 내가 작가다 보니 작가가 부러워. 만약 네가 CEO다. 그럼 CEO로서 너는 내보다 더 큰 CEO를 부러워할 거고 슈퍼모델이라고 하자. 그럼 너는 누구? 내보다 더 성공한 이 슈퍼모델을 갖다가 부러워할 거야. 도공은 도공을 부러워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같은 놈들이 같은 놈을 부러워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좀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왜, 여러분들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요번에 삼성이 좀 힘들어서 작년에 이익을 갖다가 2조밖에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2, 30조를 1년 매출로 잡는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해서 2조밖에 못 벌었다. 그게 순이익인지 매출액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의 어떤 2조를 버니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부럽거나 질투가 나요? 안 나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영국 여왕을 이재용이나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양반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요래 보면 작가는 작가 부러워하고 CEO는 CEO 부러워하고 슈퍼모델은 슈퍼모델을 부러워하고 도공은 도공을 부러워하도다. 같은 놈들끼리 부러워하는데 같은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죠? 5번이죠. 그럼 5번을 내가 빨갛게 한번 칠해 볼게요. 5번이 답이면 액션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액션이 1번도 있죠. 보통 이것도 40번의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도 5번이 답이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거는 like밖에 답이 안 되죠. A번의 답은 액션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제일 마지막을 읽으니까 5번이 답이 되고 액션을 갖다가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읽었다 그러면 액션이 답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또 디플런트냐, 얼라이크냐를 또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마지막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이게 액션인지 아닌지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envy와 jealousy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죠? subject of envy의 주체는 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러워하는 게 스테이터스, 지위와 돈과 건강 이런 것들인데 젤러시의 주체는 제3자의 행위예요. 자, 그럼 요거 파랗게 한번 칠해볼게요. 제3자의 행위가 젤러시다. 왠지 좀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 명의 어떤 그 당사자가 필요하고 바로 third person의 여기 보세요. 요 그대로죠. 파랗게 칠해볼게요. third person의 여기는 행위예요.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액션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었더라면 어때요? 1번의 액션과 5번의 액션을 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면 1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1번 찍은 친구들이 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안 찍었겠나 싶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답은 1번이 아니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도 또 재밌습니다. 피터는 누구를, 샘을 갖다가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우리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한테 띵동 하고 아니면 링 하면 이제 전화를 링이 두 가지죠. 링이 띵동도 링이고 링 하면 이게 영국식으로 하면 전화 걸다도 되거든요. 인stead가 있으면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피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옆집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이 인stead니까 피터 나한테 하는 대신에 내가 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그럼 옆집에 있는 아가씨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왜 이 양반은 내 말고 샘한테 전화를 거는지 아니면 띵동하고 문을 두드리는지 나 정말 그럼 이 힘은 누구예요? 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수능에서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질투와 어떤 부러움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남 잘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배 아파해요. 화가 난다니까? 근데 재밌는 게 요거죠, 그죠?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 envy 같은 경우는 그 분노가 누구한테 당하죠? 바로 나랑 비슷한 놈들.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인 빌 게이츠가 돈을 얼마 버는가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하냐? 안 한다 이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질투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원래 이거 태어나자 갖고 있는 하나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내가 갖다 같은 선상에서 보고 판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푸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우리식으로 풀면서 찍기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어떤 문장이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럼 그것들이 다음에 또 나고 다음에 또 나고 하죠. 그죠?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읽기가 편하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안 읽어도 직관적으로 이게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일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자꾸 쌓이게 되면 내공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이웃과 내 동기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를 안 느껴봤겠어요? 질투를 느끼면서 내가 이래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나와 같은 비슷한 놈들에게 질투를 느끼도록 이게 마음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질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대한 컨트롤을 훨씬 더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건 하나의 나의 디폴트 값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의 그 부러움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답은 5번 넘어갈게요.